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 그리고 뭐죠? 세금! 그렇죠. 오늘 안태현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업은 약 8년 차,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정착한 지는 약 5년 정도 된 세무사 안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좀 세무사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세무사가 되신 계기를 좀 물어볼게요.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 과목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좀 저랑 잘 맞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면 경제 또는 경영학과에 진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럼 내가 경제 또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면 어떤 진로가 있을까라는 거를 인터넷으로만 알아보던 차에 세무사를 알게 됐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세무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세무사가 뭐 좀 돈이 좀 잘 된다더라, 아하.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공무원 보고 있나요? 공무원보다 세무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다수의 글을 보고, 그러면 세무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장점이 사실 너무 많은 직업이니까. 그럼 간단하게 세무사란 직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세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의 세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부 작성가 주 업무고, 그 외에도 세무서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모르면은 또 세금 너무 과하게 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 딱 보호를 해주시는 분들이지. 모르면 당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노원구에 방문을 하시는 것도, 창동.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창동에 있는. 그렇습니다. 노원세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안태현 세무소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일단 세무사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가장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세무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도 약간 세무, 회계 이런 쪽을 나와야 되냐,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전공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은 세무사 응시 자격에 어떠한 학과를 졸업해야 된다 또는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공과는 관련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태현 세무사는 세무전문대학, 웅지세무대학에 진학해서 거기서 준비를 했었다. 사실 아까 좀 사전 인터뷰할 때도 올렸던 게, 세무 전문 학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세무 전문 대학교가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배웠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직 공무원,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준비를 1학년 입학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1학년 맨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회계 원리를, 나 때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한 달 만에 회계 원리 다 끝내고 바로 중급회계 가고 2학기 중급회계, 3학기 중급회계 이런 식으로 중급회계를 1년에 두세 번 돌리는 거예요. 세법도 1년 과정에 1년에 3학기였고, 내가 했을 때에는 1년 동안 세법 1차, 그러니까 세무사 1차를 다 훑어보는 걸로. 2학년 때까지는 그러면 두 번 훑어보는 거지. 그럼 다른 학교를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 학교에서 아예 정규 과목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좀 많이 혜택이 있었겠다. 다른 친구들은 세무사 준비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수하게 학교에서 그런 준비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했다. 이거 대학교 홍보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큰일 났어. 나도 모르게. 이거 좋은 얘기, 좀 새롭고 좀 좋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 꽂히면은 잘못하면 광고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협찬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근데 뭐 넣으면 되잖아. 이 소리.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세무 전문 학교를 나왔으니까 좀 빨리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나 걸리실까? 저 같은 경우는요, 형님, 저도 3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합격자 평균이 사실은 3년 반, 4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 만약에 세무사를 준비하신다고 치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준비를 하실 때 뭐 학원을 다녀? 아니면 뭐 인강? 그냥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독학을 해야 되나? 뭐 어떤 방법들이 있어? 사실상 독학은 불가능해 보이고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거나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지. 거의 뭐 공무원들 분들 준비하듯이 그냥 아침부터 가서 완전 사는. 아, 그렇지. 보통 학원 종합반이 수업이 하루에 8시간 있을 거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녁에 자습. 그거를 3, 4년을. 다들 겪는구나. 진짜 빠듯하게 어렵다. 다음은 넘어서 이제 시험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무사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필기, 실기, 뭐 면접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나요? 실기랑 면접은 따로 없고 필기만으로 다 끝나지. 필기 시험만. 그럼 필기를 한 번만 안 가면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1, 2차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시험 비슷하겠지만 1차 붙으면 2차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주어져. 그 해랑 그 다음 해랑. 그래도 여기는 2년이네,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그러네요. 시험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만 좀 알아보자고. 그럼 1차 시험에 보는 과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자, 가장 중요한 세법. 그리고 회계. 이 회계에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포함하는데 재무회계, 원가회계가 뭔지 알아? 세법은 대충 알지? 알죠? 네. 세법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적인 거. 재무회계는 이제 우리 선빈이처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들켰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상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 재무제표는 외부의 제3자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열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공정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장부를 어떤 작성하게 해주는 기준, 그게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뭔지 알아? 원가회계? 원가는 무조건 원가. 맞아. 원가. 백종원이 이제 골목 식당에서 맨날 이거 원가 얼마예요? 이거 한 개 이제 원가야. 근데 그것도 이제 딱 이 원가가 회계가 뭐가 있냐? 근데 배워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회계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정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택 과목으로 바뀐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그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마지막 한 과목은 지금 현재는 공인어학 성적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지. 뭐 토익, 토플 이런 거? 그렇지. 그럼 5과목이네? 1차에서만?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는 이제 토익 700 넘겨놓으면 2년 유효하니까 이제 한 과목 제낀다라고 생각. 기준이 토익 700? 점수는 토익 700. 자, 그러면 그렇게 1차를 보는데 이 1차를 보고 나서 합격을 하는 기준점이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1차는 절대평가라서 40점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기면 1차는 합격을 할 수가 있지. 평균 60에 꽈락 없이 40. 그럼 그렇게 해서 붙고 나면 2차 시험을 볼 텐데. 그렇지. 1차 보고 2차까지 주어지는 기간은? 2019년 기준으로 1차가 5월 초에 있었고 그리고 2차가 8월 중순이니까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돼. 과목을 막 하루, 한 달, 2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저 풀로 막판에 그냥 복습하는 시간이겠다, 거의. 정확하게 지적했어. 정확하게 캐치했어. 그럼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를 보는데 2차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어요? 2차는 총 4과목이 있고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계산을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정답 산출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계산을 한다고? 그렇지. 계산기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계산기 있어. 공부만 하면 돼. 그리고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라는 과목. 이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세법학 1부라는 거는 4개의 조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직여세법 요걸 이제 논술을 하는 거고 세법학 2부도 이제 마찬가지로 4개의 조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요걸 이제 논술하는 그런 내용이지. 듣기만 해도 어렵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격 기준은 그럼 뭐야? 논술이잖아. 뭐 그 객관적인 지표로 딱 점수가 딱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죠. 이거 내가 정말 공부할 때 궁금했던 거. 이게 주제가 주어지면 일반적인 어떤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점수가 책정이 되면 이것도 똑같이 절대 아니면은 뭐 상대? 아, 2차는 상대평가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1년에 700명. 아, 1차는 일단 기준 넘기면 다 뽑아준다. 2차는 700명 안에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순위별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 60이 안 되더라도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 나 때는 커트라인이 아마 54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한 58점 정도 맞았던 것 같고, 공부 못해 보이잖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커트라인이 40몇 점인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쟁률도 그러면 어느 정도 안 될까요? 지금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8대1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근데 나 지금 불현듯 와 진짜 세무사가 맞긴 하네 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 알아? 수치가 계속 나온다? 객관적인 자료가 또 있어야. 그러니까 출처도 정확해. 이게 확실히 직업병이야. 정확해. 그럼 다음 궁금한 게 이 과목 중에도 여러 과목이 있는데 좀 형님 기준으로 좀 수월했던 과목이나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개편되고 나서 행정소송법이 가장 쉽다. 이게 이제 대세고,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지. 자격증 이름답게 세법이 가장 어렵지. 그리고 그게 또 해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수능도 어떤 데는 언어가 어렵다, 어떤 데는 뭐 외국어가 어렵다 하듯이 그죠. 그게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근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붙으면은 2년 동안 2차를 응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2년 동안은 아니고 1차와 2차가 같은 해에 있으니까 1차 붙고 2차를 바로 응시하고 떨어지더라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현업무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반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건지. 합격을 하면 진로가 이제 다양해지는데 금방 이제 우리 선빈이가 말한 것처럼 뭐 일반 기업의 재무팀, 세무팀에 입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이제 몇 년 이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지. 주로 어디를 먼저 가?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개업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로 가고 이제 그게 아니고 세무법인이랑 세무사무소는 사실 연봉이 좀 짜가지고 이제 뭐 공기업 대기업 노리시는 분들은 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웬만한 그냥 회사들 그냥 공채 하듯이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들어가는. 그렇지. 공채로 들어가면 아마 일부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채가 아니면은 전문계약직이라고 있어. 전문계약직은 연봉이 상당한데 내가 알기로는 한 6, 7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니까 약간 고용불안이 있지.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따로 보는 거니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무사를 나는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네. 공무원을 똑같이 보면 손해 아니야? 아하. 그래서 가산점이 평균 5점을 줘. 5점? 그냥 5점? 한 과목에 5점이 아니고 평균 5점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짜진 않지, 그게. 그렇긴 한데, 야. 근데 또 형님이 그 5점을 좀 짜게 생각하는 그런 제스처가, 그런 리액션이 나가 오늘 굉장히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난 궁금했어. 어차피 세무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산점은 채울 거 아니야, 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가산점 안 채우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그거 외에 추가로 5점을 더 준다는 거? 아니면은. 추가로 5점을 준. 그런 크겠네요. 얘기가 달라지네. 그러네요. 그냥 다른 거 가산점 채울 수 있는 거 채우고 나서 또 5점이면 남들은 갖지 못하는 거에 따로 5점을 갖는 거니까 진짜 크긴 크네. 맞아, 엄청 커. 그러면은 구직을 할 때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취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을 하세요?
뭐 대기업, 공기업 포함 일반 기업은 보통 취업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채 일정을 확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는 네. 우리가 그 수험생 때부터 몸담았던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카페 이름 한 번만 알려주면. 나 때는 예비 세무사의 샘이라는 카페였고 네이버 다음 카페. 다음 카페. 카페는 다음이죠. 지금도 아마 그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채용 공고도 올라오고. 그렇지.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회사나 뭐 개인 사무소에 입사를 하면은 어떤 업무를 보통 봐요? 초반에? 제일 이제 기초적인 업무가 사업자 장부 작성하는 거니까 사업자 장부 작성을 회계 프로그램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숙달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하고 그리고 신규 입사는 배운 건 많이 있지만 경험치가 부족하잖아. 네. 그러니까 실무서로 시간 날 때마다 실무서를 틈틈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감적 경험치를 많이 쌓아둬야 돼 이게. 그럼 그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따로 배워야 돼? 가장 점유율 높은 게 두 개야.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스마트 A 그리고 이제 뉴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세무사랑. 그러면 내가 소속되려고 하는 곳이 저 프로그램을 쓸지 이 프로그램을 쓸지 모르잖아요. 모르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만 다를 뿐이지 기본을 알면 금방 숙달이 되고 우리 사무소는 프로그램이 두 개 다 있어. 장단점이 다 있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 아. 왜냐하면 데이터 변환이 서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업무를 좀 매끄럽게 하려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나 이거 너무 또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큐. 무식큐? 영수증 같은 거를 회사에서 주면 그거 입력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이게 안 무식했다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입력을 했었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잖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쓰니까 그게 그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자동으로 착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이름이나 지출 항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 썼다, 복리후생비에 썼다, 또는 뭐 접대를 했다, 또는 뭐 수수료로 지출했다 이런 걸 우리가 나눠주는 거지. 근데 우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법카를 그렇게 쓰는데 그죠. 영수증은 왜 그렇게 내라고 한 거야? 어차피 쫙 들어온다며. 그게 이제 그 고인물이지. 그래도 우리 회사는 카드 이제 직원분들께서 법인카드 쓰시는 거는 영수증 첨부 안 하고 다 열람 되는데 뭐. 다음 질문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까 또 구분이 법인이랑 개인 사무소가 나눠진다고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뭐 9 to 6 동일한가요? 나인투스 거의 비슷한데 우리 이제 세무사 업무 특성상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가 1월, 3월, 5월, 6월, 7월에 다 몰려 있어. 세금 신고가.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는 뭐 야근을 조금 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입사한 회사가 장부 작성보다는 세무조사나 어떤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퇴근하고 집에서도 아마 일을 해야 될 거야. 세무 상담을 받고 간다든지 아하. 저 뭐 이번에 뭐 누구한테 뭐 증여를 좀 해야 되는데 세금을 좀 드릴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우리 사무실에 상속 상담을 한다고 네 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또 하시고 가셨지. 그러니까 상담 비용을 내고서 그냥 받는. 상담료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때에는 우리 그 납세자나 민원인들이 스스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고 가면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완료가 되면 어떤 행위가 완료가 되면 몇 달 전에 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걸 마무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의뢰를 하지. 그렇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제 급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니 아주 민감하면 네. 적당한 그냥 금액대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근데 사실 나는 또 그렇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돌려서 말하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짜증나. 사실은 그거 찾아보는 이후에
그치. 그거 가장 궁금해서지. 큰 이유가 그건데